네,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자로 큰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투자로 큰 성공을 하려면 시기와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시기와 장소를 정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큰 돈도 시기와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경기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IMF,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는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 내려가기만 할까요? 지금이 투자의 적기인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정해야 할까요? 만약에 투자의 장소로 국내 주식 중 삼성전자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국 주식 중 테슬라 할까요?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GTX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지역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로 큰 성공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시기와 장소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물건을, 어려운 경매 물건을 푸는 것이 꼭 큰 이익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기와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장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외환위기 직후, 외환위기 직후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로의 교차점에 젊은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경매로 28억에 낙찰을 받았고 현재 가치가 230억, 뭐 더 지금은 더 되겠죠? 라는 내용입니다. 요점은 시기와 장소의 선택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광판 수익도 엄청납니다. 이런 물건은 함부로 매각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이 경매에 등장하면 싸게만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큰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가격과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경매는 싸게 취득한다는 점에서 가격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세 파악, 현황 조사,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싸게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려면 정보와 안목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를 알려면 보이는 대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진은 동일 건물의 앞면과 후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후면을 보고도 앞면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숨은 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은 모퉁이 구분 상가입니다. 인근 인천의 구치소 근처에 있는 상가인데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상권이 별로라고 합니다. 근데 상태를 보면 허름한 커피숍입니다. 그런데 감정가의 131%의 낙찰이 되고 입찰자도 13명입니다. 근데 또 게다가 경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낙찰되었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놓치기 아까웠거나 입찰에서 떨어진 자가 아마 매매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상권이 별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허름한 상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물건 모퉁이 상가고요. 이 주변이 이렇게 바뀝니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나만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물건은 30%의 낙찰받고 제가 불허가를 받아서 아쉬움이 있었던 물건인데 이 물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소유자는 이 물건을 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 이 물건은 사우나 찜질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예전 사건, 여기 보면 사우나 찜질방 표시가 되어 있죠. 사우나 찜질방을 10억에 받은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요렇게 44개, 그러니까 물건 번호가 있듯이 오피스텔로 개조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 창출입니다. 어, 이런 노하우가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매 물건은 화곡동 빌라입니다. 빌라로 보입니다. 살펴보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보이기에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실질은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근생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주차장 요건 때문에 근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사후에 주택으로 어,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때 보면 여기 위반 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이행 강제금도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으로 위반 건축물 표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정말 저렴하지 않다면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 다음은 전주에 있는 상가인데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287평. 그런데 감정가의 27%의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낙찰이 되었을까요? 이 물건을 보면 부패이고 입찰 당시 코로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단독으로 낙찰받은 법인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아마도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고 받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 다음은 일산에 있는 구분상가입니다. 감정가의 25%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정가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시세 조사를 꼭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 물건은 여기 보시다시피 먹통상가입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게다가 복도 끝에 있어서 사람의 왕래도 많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상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낙찰된 이후에 한동안 공실로 계속 있다가 여기 보시면 수능학원이 들어왔습니다. 수능학원이. 그 모든 공간은 쓰임이 있는데 내 눈에만 안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물건은 토지 면적이 36,000평이 넘습니다. 과연 어떻게 활용하였을까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여기 소유자가 119명, 누구 왜 119명이라고 나옵니다. 낙찰자는 낙찰자는 이 물건을 공유 지분으로 쪼개어서 팔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물건은 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유 지분이 전국적으로 분할이 되어서 별도의 지분을 부여받기가 어렵고 소송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은 제가 썩은 아파트 상가를 낙찰받아서 고친 물건입니다. 도배지와 시트지 작업만으로도 달라 보입니다. 게다가 재건축의 여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은 창원의 폐가입니다. 폐가이고 내부 상태는 엉망이고 그리고 이 물건은 선순위 가등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등기에 관해서는 강의 후반에 다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첫 번째 리스크가 법률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물건의 활용 방안입니다. 낙찰을 받은 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원룸 건물을 짓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 투자에 성공하려면 시기와 장소를 잘 정해야 하고 가격과 가치를 잘 파악해야 하고 절대로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된다입니다. 이 강의는 부동산 경매 타짜 기본서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